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 씨가 2019년 8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외 집회를 위한 그런 입장문입니다. 먼저 이 입장문이 성격이 어떤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로 하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죠. 개인의 입장이 아니다. 황교안 씨 개인의 입장문이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미래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씨의 입장문, 이것은 더더욱 아니죠. 이런 면에서 어떤 정당이 있을 때 그 정당하고 그 정당의 대표는 단일 인격체로 그렇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배에 선장이 있죠. 그가 그 배가 있기 때문에 선장이지 선장 따로 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조금 생각하면 복잡할지 모르는데 어떤 특정한 배의 선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다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인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건 없겠죠.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혹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은 정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적극적 애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 하고 헌법을 지키자 하는 것일 때 당연히 적극적 애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그러니까 단일 법적 성격을 지닌 인격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속에서 모두가 혼연일치가 돼서 단일한 의사로 밀고 나가야 그 성과를 낼 것이다. 현재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당에서 발표한 건데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간질하고 있죠. 둘이 나뉘어서 대립해라, 싸워라. 이것을 공식 발표를 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둘로 쪼개놓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경쟁의 상대방 따지면은 적수가 쪼개놓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이익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반자유한국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황교안 씨를 견제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지금은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죠. 그가 무슨 당장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대선 후보자로 나서서 경선을 해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미리 견제를 하는 사람들, 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안에 황교안파가 있다. 그 황교안파의 반대편에는 친박근혜파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둘이 대립하고 있다. 대립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쫓아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친박근혜 세력이 있죠. 여기는 이제 순수한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도 넣어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성격이 워낙 친박근혜 성격이니까.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쪼개져라. 잘 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뭐라고 할 일은 못 됩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정당이죠. 제각각이고 정당 대 정당은 서로 겨루고 있는 적수라고 해야 할 겁니다.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한다든지 적대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우선 이것을 밝혀두고 어떻든 이러한 친박근혜 세력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에 그 밖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 복당파라는 것을 아직도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지 않은 자들, 이제 몽땅 쓸모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눠서 역시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자유한국당이 둘로 쪼개졌으면, 그렇게 쪼개지고 쪼개져서 없어졌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천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단 크게 둘로 나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나쁜 일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 둘로 나누자고 하고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구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복당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도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름표는 이제 떨어지고 없다.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친박근혜파, 뭐 친황교안파,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표도 없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둘이 힘을 합해서 자유한국당을 살리려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패거리로 나눠서 패싸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런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꾸 조금만 틈이 보이면,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뚫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내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경선 때는 나한테 어떤 메리트조차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은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총선이 되겠죠. 이제부터 황교안 대표의 8.18, 8월 18일 입장문, 이것을 그냥 대충 건성으로 분석을 해보겠다. 그렇게 건성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목처럼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사실 이 첫 마디부터 딱 걸렸습니다. 가열찬, 이런 말은 이것은 참 채신머리 없는 말이다. 이건 북한 말이기도 하지만 천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바닥에 뒹구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는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 찾아냈습니까? 저는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라고 그 겸양어를 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황교안 씨는 빠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바꿔야 하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한다.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도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나라 망치는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또 나왔죠. 저와 우리 당.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저와 우리 당은 일단 케이크 있습니다. 그 케이크 꼭대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커다란 딸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딸기를 황교안 대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그 케이크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딸기 케이크 되겠죠. 황교안 케이크 된다 하는 겁니다. 말로는 저와 우리 당 해서 딸기는 황교안이고 밑에 케이크 부분은 우리 당이 된 것 같지만 그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이다 그랬죠.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저희 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다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이 황교안의 당 이렇게 풀이가 안 된다 치더라도 말 그대로 우리 당 이렇게 하면 그건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죠. 이 말을 듣는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너희 당 이렇게 듣겠죠. 그러면 이미 서로 맞은편에 서 있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우리 당 이 부분은 일단은 저라는 것을 독립시키는 것은 선장과 배를 독립시키는 것이 된다. 더구나 그 배는 선장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라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딸기 케이크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자유한국당 속에는 지금까지 정보에 의하면 300만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는 300만 당원의 케이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줄 때는 그동안도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쓰던가 그동안도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은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당의 당원을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정당은 국민의 모임입니다. 이 국민이 일정 숫자가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센 것이죠. 공무원 집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굳이 밝히고 싶다면 이렇게 당원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당대표를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보아도 끝내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 황교안 씨가 한 이야기 그랬죠. 저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황교안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러면 정말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요청을 했다. 혹은 자유한국당의 그 300만 당원이 그만한 국민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해야 문맥도 통한다. 그것이 확인이 되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굴종적 평화경제 주장만 내놓았습니다.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조차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 영어라든지 혹은 외국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것이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한자 성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자성어 같은 거를 연이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좀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내용이 축약돼서 좋기는 한데 그 문장 자체도 좀 고리타분하다든지 경직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으면 더 쉬운 말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법이다 하는 이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였습니다.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선한 이래서 잘못 쓴 것,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 부분이 역시 잘못됐다. 국민이 볼 때는 너와 너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읽을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 참 큰일 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다 빼버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써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 그래서 강력한 투쟁 중에 최강력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다른 길이 있었으면 찾았을 텐데 도저히 없어서 이 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길인가? 혹시 이게 배수진인가? 그럼 만일 여기에 실패하면 그러면 항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이다.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나라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가열찬 이거 빼야 한다고 했죠. 혹은 표현을 바꾸거나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과 역사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요구했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이 국민과 함께하는 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이 들어있죠. 또 국민과 역사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역시 이것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 경우에는 우리 당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아닌, 그 당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건너편에 서서 반대팀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너희 당에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당은 또 잘못됐죠. 자유한국당은, 저와 우리 당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또 나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이때 실정은 실패한 정치 이런 뜻입니다. 사실 실제 상황 이것이 아니고 한글로 쓰면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드리는 정책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음 단락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습니다. 구국 집회라는 말은 자주 들었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유의할 것이 구국 집회하니까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처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좀 크게 모여서 이것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 구국 집회 성격의 집회를 했는데 사전에 알려지기는 그랬죠. 여기 어떤 정당 대표들이 올 것인가. 정당 대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죠. 특정 종교의 행사, 같은 계통, 기독교든 불교든 이 종교 행사는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것을 깨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되죠.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는데 그러면 종교 없는 국민도 다 불러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헌법 위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국정 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입니다.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렬해질 것입니다.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고쳐야 하겠죠.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착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한다. 그렇죠. 다음 내용입니다. 동시에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참사입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현 시기에 시급한 경제 대전환 대안과 국민 안보 대안을 조속히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고 정책 투쟁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로 몰락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가까운 시간을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저 밑바닥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당은 그런데 또다시 저와 우리 당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으로 고쳐야 한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방위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호를 한 3가지 외칩니다. 강력한 장외 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확실한 원내 투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습니다. 정책 투쟁으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국민의 분노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용어가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할 때 자주 쓰는 그런 말이죠. 혹시 자유한국당 노조가 나왔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의 경우에 국민이 분노가 쌓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를 모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를 모으면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한 부분은 잘못됐죠.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시키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고쳤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와 자유한국당은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은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필코 구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금의 투쟁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이 앞에서 종착지가 한번 나왔죠. 종착지는 뭐냐 하면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락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으면 이 투쟁을 멈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종착지가 어디냐? 종착지가 두 개냐? 그러면 국민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그만둘지 내일 아침에 그만둘지 그런 태도로 이 투쟁을 하려는 거냐?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밝혀야 하겠죠.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무엇인지. 결사의 각오로 시작하는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의로 고치고 구국 투쟁에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말이 잘 나가다가 삑 하고 튕겨나간다 하는 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결의에 차서 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태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좌파 폭정을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 그때까지 싸우겠다 했는데 지금 이 단락하고 바로 앞에 단락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으면 그만 싸우겠다.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었는데 이번에 싸워라 하는 것이 사명이다, 소명이다 했던 것은 혼자만의 어떤 필요하면 소명을 받았고 그냥 망상이었던가 자기들이 싸우고 싶어서 꺼낸 것인가. 여러 가지 날카롭게 비판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아주 국민이 지금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면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언제까지 싸우느냐? 좌파 폭정 종결시키겠다. 이제 이것이 단일한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국민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 것이죠. 국민은 그냥 구경하면서 격려하고 잘한다, 잘 싸워라 이러면서 박수 치면 된다. 이 마무리 할 때 깜빡 딴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큼 삼류인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제 2019년 8월 18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든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상황이 아주 위기 상황이다. 또 결사항전 비슷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분노 컨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분노 컨셉을 대선까지 가지고 가려는가? 왜냐하면 직전에 8월 14일에 그 담화문을 보면 꼭 무슨 대선을 위한 연설문처럼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프레임 전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안 된다. 그거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채널의 강의를 잘 안 봤던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뭐 황교안 대표나. 왜냐하면은 총선을 두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잡으려고 하면은 그 기간이 2020년 4월이 너무 멀다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국민의 그 감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20년 4월도 아니고 대선까지 이 분노 컨셉을 가져가겠다. 그것은 너무너무 멀죠. 근데 멀다는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 분노 컨셉은 뭐냐 하면 저놈 나쁜 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전략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최고직이라고 할까 하는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마이너스 전략은 힘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전략은 양념으로 쓰여야지 그게 메인 요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뻔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나쁜 사람 나가면 됐지. 나쁘기 때문에 왜 네가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후보자들이 많을 텐데 대선 후보는 분노하라 이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씨처럼 기원해주고 프리허그 한다고 뭐 남을 껴안아주고 축복을 내려주고 손잡아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후진국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적은 하는데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문재인을 따라가면 필망이다.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그곳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자. 혹은 또 뭐 다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다른 정당 우리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문재인과는 다른 길이다. 우리가 안내하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뿐이 아니라 연구해서 그 길을 스스로 찾아서 그래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배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러한 비전 제시가 그 현 정권에 대한 정책 비판보다는 그 분량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비판은 양념이어야 한다 그랬죠. 지금 비판할 거리가 많다. 그러면은 비전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정책 실패 중에 일부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할 일이 많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입장문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마치 문재인2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해줄 말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를 벤치마킹 하지 말라. 문재인 씨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와 저희 국민 기억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와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특화하지 말고 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의 뼈를 묻어라. 지금은 적어도 그래야 한다. 만일 앞으로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정하게 나가서 겨뤄야지 당 대표가 그 지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경선에 선거운동을 한다 혹은 그런 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우리 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케이크 위에 딸기로 만들어서 그 케이크를 딸기 케이크 만들면, 자유한국당을 황교안당 만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문재인의 망령이 들러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문재인의 망령이 들러붙으면 재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취임사부터 계속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 다음에는 문재인 씨, 그에게 저희라는 말 쓰지 말라, 그렇게 했죠. 강의 영상이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포인트마다 문재인 씨에게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했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학습이 되지 않고 별로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만큼 망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저희 또 우리 당 이런 식의 그 문재인 망령이 보이게 되면 미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태어나는 각오로 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